네, 안녕하세요. 샤딩 레저렉션, 원래 한글 이름은 원래 샤딩 부흥 운동이었는데요. 샤딩 레저렉션 팀의 일단 발표를 맡게 된 황세진입니다. 네, 저희는 3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일단 2명의 지금 현재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1명, 그리고 개발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냐면은, 네, 이제는 블록체인의 성능은 좀 당연한 시기가 되었어요. 10만 TPS 성능, 그리고 서브 세컨드의 레이턴시, 이게 더 이상은 놀랍지가 않은 2026년입니다.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근간인 합의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파이프라이닝 같은 최적화 기법이나 아니면은 센세이션을 했던 대그 방식의 그런 합의 알고리즘도 등장했죠. 그리고 트랜잭션 병렬 실행 같은 그런 블록체인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적으로 되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는 이제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성능은 더 이상 블록체인의 버틀렉이 아니기 때문이죠. 확장성이 블록체인의 새로운 버틀렉입니다. 우선 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은 이제 더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최적화 기법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성능 쥐어짜기식 최적화는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 CPU 클럭이 더 이상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합의 확장성이 천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성능을 위해서는 이제 검증자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증자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합의에 더 부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추구하는 블록체인은 검증자 네트워크 크기를 크게 유지할 수 없으며 탈중앙성은 그 과정에서 희생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체인은 그 성능으로 인해 원장의 데이터가 추가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만큼 노드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져 어느 순간 그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은 여러 팀들에게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 단일 합의 알고리즘의 확장성의 한계, 검증자 네트워크의 확장성의 한계, 그리고 스토리지 확장성의 한계와 같은 새로운 고민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딩이라는 예전 그 내러티브를 한번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이상의 TPS를 제공하는 어떤 고성능 블록체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서 탈중앙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자 네트워크를 좀 더 키우고 싶지만 그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크게 깎아먹기 때문이죠. 또한 잔고와 컨트랙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의 크기도 너무 커져서 노드 운영 비용에 대한 컴플레인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잊고 있었던 이 샤딩입니다. 샤딩은 하나의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그 상태와 검증자 네트워크를 쪼개서 여러 개의 샤드 블록체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이를 적용하면은 우선 쪼개진 샤드 블록체인들이 마치 CPU의 멀티코어처럼 동일한 합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TPS는 3배인 30만 TPS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자 네트워크 또한 각 샤드로 쪼개져 각 샤드는 더 많은 검증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자 수 또한 3배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공간 또한 3개 샤드로 분할되기 때문에 각 노드의 스토리지 여유 공간 또한 3분의 1로 줄어들어 크게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각 샤드가 또다시 비대해지면 좀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단지 더 많은 샤드로 쪼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샤딩이 제 설명대로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았을 겁니다. 샤딩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확장성 솔루션이지만 이는 이제 오직 이상적인 유토피아에서만 존재합니다. 샤딩은 이 샤딩이라는 것이 야기하는 이 트레인 호텔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는데요. 이 트레인 호텔 프로블럼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샤딩의 효용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여행사 컨트랙트를 통해 기차와 호텔을 예약하고자 합니다. 이 여행사 컨트랙트는 기차 컨트랙트와 호텔 컨트랙트를 호출하여 기차에 좌석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또 호텔에 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모두 다 남아있으면
기차의 좌석을 예약하고 호텔에 남은 방을 예약하는 이런 순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이때 각 컨트랙트에서 모두 다 예약에 성공한 경우에만 이 여행사 컨트랙트는 예약 성공이라는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컨트랙트에서라도 이거 실패하면은 예약 실패를 반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서 각 컨트랙트가 모두 동일한 샤드에 존재한다면은 문제는 쉽습니다. 그냥 여행사 컨트랙트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냥 이 두 예약을 일괄 처리하는 단일 트랜잭션만 실행을 하면은 그게 다 끝나는 것이죠.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 샤드에는 실행의 완료까지 필요한 모든 컨트랙트 데이터와 관련 상태값이 전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샤드에서는 이 블록을 합의하면서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그 여행사 컨트랙트 예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지연 시간은 단일 블록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골치 아파지는데요. 이제 각 컨트랙트가 서로 다른 샤드에 배포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그리고 또 상태 공간이 각 샤드별로 분리되어 있고 또 샤드 간 동기적으로 그 상태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해당 이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그 각 샤드가 그 다른 샤드의 현재 상태값이 무엇인지를 동기적으로 알 수 있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트랜잭션 지연 시간은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복잡한 샤딩 프로토콜이 야기하는 오버헤드로 인해 그 샤드 간 걸쳐 일어나는 트랜잭션 처리에는 그 다수의 블록 타임이 소요되고 맙니다. 한번 이제 이 과정을 현존 그 블록체인 샤딩 프로토콜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사용자는 여행사 컨트랙트가 존재하는 샤드에 예약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해당 샤드의 블록 합의 중 예약 컨트랙트의 실행은 이제 곧 기차의 잔여 좌석을 확인을 위해 기차 컨트랙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행사 컨트랙트가 배포된 트래블 샤드는 기차 컨트랙트나 기차 컨트랙트 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유지하고 있지 않은 컨트랙트 접근 시 이 샤드는 더 이상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까지 이 트랜잭션 실행에서 접근했던 상태와 컨트랙트 코드를 블록 속에 담아 데이터로 포함하여 합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에 포함된 상태값들이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값이 변경되는 상황을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태값에 대한 잠금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왜 이 읽었던 상태값들 그리고 컨트랙트 코드를 왜 블록에 담아 전달하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이 트래블 샤드에서 합의된 블록을 수신한 트레인 샤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래블 샤드에서 여행사 컨트랙트 실행이 중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트래블 샤드에서 실행이 중지되기 전까지 접근되었던 상태값 그리고 컨트랙트 코드 또한 블록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인 샤드는 트래블 샤드에서 실행 중지의 원인이 되었던 기차 컨트랙트 코드 그리고 기차 컨트랙트의 상태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트레인 샤드는 트래블 샤드에서 중지되었던 트랜잭션 실행을 이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트레인 샤드에서는 트랜잭션 시발점이었던 여행사 컨트랙트 코드와 여행사 컨트랙트 상태는 없죠. 하지만 그 수신받은 트래블 샤드 블록에 그 필요한 값들은 다 있기 때문에 트레인 샤드는 수신받은 외부 샤드 블록 속 컨트랙트 코드와 상태값을 활용을 하여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실행 상태까지 재실행하고 그리고 중지된 지점부터 이어나가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그 트래블 샤드에서 잠금 처리가 필요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트레인 샤드는 블록에 담겨온 트래블 샤드의 상태값을 신뢰하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트래블 샤드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아 전달한 이 상태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실제 트래블 샤드에서의 상태값과 그리고 트레인 샤드가 블록을 통해서 믿고 사용한 상태값에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한 상태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과정 중에 접근되어 블록에 담아 전달한 상태값은 반드시 잠금 처리하여 다른 트랜잭션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체인 샤드는 블록 합의 중 이제 이어받아서 실행을 하고 또 지금까지 접근된 상태값이랑 컨트랙트 코드를 블록에 담아 합의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이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행사 컨트랙트를 예약하는 이 단순한 처리 과정까지 총 6개의 블록 타임이 소요되고 맙니다. 어때요? 좀 끔찍해 보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 실상은 이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 샤드 간 메시지의 전파 사이에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라는 것의 블록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만약 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의 목적은 그 샤드 간에 전달되는 메시지의 단일한 오더링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가 트랜잭션 메시지들의 오더링을 결정해주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 트래블 샤드가 트레인 샤드의 블록을 호텔 샤드의 블록보다 더 먼저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샤드는 호텔 샤드의 블록을 이제 트레인 샤드의 블록보다 먼저 처리하는 등 그 샤드 간 메시지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어서 이 모든 이 글로벌 컨시스턴시가 깨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샤드 간의 통신 간에는 반드시 오케스트레이션 샤드라는 그 메시지의 오더링을 결정해주는 주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기차 호텔 패턴의 트랜잭션 처리까지는 현재 총 12개의 블록 타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트랙트 호출이 더 많은 외부 컨트랙트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 합의 오버헤드는 점점 더 선형적으로 증가하겠죠. 좀 많이 끔찍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라는 확장성 있는 샤딩 프로토콜을 고안 및 구현해 보았습니다. 저희 샤딩 레디렉션 팀이 고안한 매트릭스 샤딩 프로토콜은 복잡한 연쇄 컨트랙트 호출과 무관하게 어떠한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도 단 4개의 블록 타임으로 확정시키는 크로스 샤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미 이 그림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프로토콜의 구조는 분산 시스템의 유구한 전통의 투페이스 커밋 프로토콜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 샤드 간의 통신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샤드는 다른 샤드들에게 이러한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 요청을 블록에 담아 합의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신한 샤드는 이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처리 가능 여부를 블록에 담아 합의하고 전파합니다. 영X 영사가 영X 1영에게 1 이더를 전송하는 이 예시에서는 그 각 샤드가 예를 들어서 샤드 1은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영X 영사의 주소가 이 전달되는 1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이 이더라는 자신의 그 영X 영사의 계정의 잔고가 잠금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다 괜찮다면은 그 prepared가 되어 있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를 전파를 하면은 다음 단계로는 오케스트레이션 샤드가 그 관련된 샤드가 모두 이 prepared에 대한 응답을 주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샤드에서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 응답을 보냈으면은 이거를 커밋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전파를 하고, 만약에 하나의 샤드라도 이거를 준비가 안 된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면은 이거를 어볼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이제 커밋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PC 프로토콜은 이제 그 프리페어하는 단계에서 이 트랜잭션에 접근하는 상태인 읽기 쓰기 집합에 대한 잠금을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잠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트랜잭션이 이 값을 변경해 버리면 이 상태의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 프리페어하는 과정에서 이 트랜잭션이 접근하는 상태에 대한 잠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 말은 즉슨 이 2PC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잭션마다 읽기 쓰기 집합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2PC 프로토콜은 EVM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환경에서는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자금 전송 트랜잭션의 경우 명시되어 있는 from 및 to 주소를 이용을 하여서 정확한 읽기 쓰기 집합을 정적으로 이제 식별할 수 있지만,
EVM 환경 속 컨트랙트 호출 트랜잭션의 읽기쓰기 집합은 이 정적 분석만으로는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 실험에 사용한 컨트랙트 코드를 예시로 들자면은 이 여행사 컨트랙트는 기차 컨트랙트의 호출로 확인되는 이 잔여 자석, 그리고 남아있는 호텔 컨트랙트로 이 예시로 사용한 이 컨트랙트에서는 일단은 그 기차 컨트랙트에 잔여 자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호텔 컨트랙트에서 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모든 것이 통과되어야지만 그 예약을 진행하는 그런 예시인데, 근데 이러한 분기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전까지 어떤 분기를 타서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지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트랜잭션을 미리 실행하는 방법 말고는 없죠. 근데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샤딩이라는 환경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만약에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만 있으면은 런타임에 이 트랜잭션의 읽기쓰기 집합을 식별할 수 있겠지만은 샤딩이라는 것 자체가 상태 공간을 분할하기 때문에 그 상태 공간이 분할된 샤딩 환경에서는 트랜잭션의 사전 실행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정적으로도 식별할 수 없고 샤딩이 적용된 공간에서는 동적으로도 식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샤딩 환경에서도 미리 실행해 볼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의 시뮬레이션 레이어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샤드 간 메시지 오더링만 결정하면 우선 그 샤드 간 메시지의 오더링만 결정하던 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에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 시뮬레이션이라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는 각 컨트랙트의 코드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또 각 샤드의 상태 루트 또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태 루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또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매트릭스의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컨트랙트 샤드를 호출하는 유저의 트랜잭션은 오케스트레이션 샤드에 도착하고 그 멤플에 들어온 순간 그 트랜잭션의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 자체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스테이트리스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중 자신이 유지하고 있지 않은 실제 샤드의 상태값 접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컨트랙트의 호출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기차 컨트랙트의 잔여 자석에 대한 상태 접근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노드는 실행에 필요한 상태값을 해당하는 외부 샤드에게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샤드는 해당하는 상태값과 그 증명인 머클프루프를 같이 반환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상태값은 같이 전달된 머클프루프와 오케스트레이션 샤드가 유지하는 상태 루트를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며, 이 값이 유효하다면은 실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오케스트레이션 샤드도 그 상태값을 사용하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의 그 시뮬레이션 완전한 사전 실행이 완료된다면 해당 트랜잭션의 현재 시점에서의 정확한 읽기쓰기 집합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컨트랙트 호출 트랜잭션에도 2PC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원자성을 보장하면서도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존 샤딩 프로토콜과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저희의 성능 차이는 이 정도 나게 됩니다. 기존 프로토콜은 다른 샤드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12개 블록 타임이 걸리는 반면, 저희는 시뮬레이션 레이어를 통한 2PC 프로토콜 적용으로 4개의 블록 타임 만에 완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단순히 이 예시에서는 3배의 레이턴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일단은 이 샤딩은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운영 중인 팀들에게 도입 가능한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모놀리스틱 아키텍처의 성능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팀, 아니면은 탈중앙화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면서도 사용자의 고성능 요구를 직면한 팀,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문제를 직면한 팀, 이런 분들한테 유효한 미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매트릭스는 샤딩의 고질적 한계였던 기차 호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 하나로 샤딩이 즉시 도입 가능한 기술이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는 향후 샤딩을 도입한 팀들이 마주하게 될
기술적 고민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그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가 구현한 매트릭스를 실제로 그 좀 평가해보기 벤치마킹을 해보기 위해서 진행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우선은 그 단일 리더들이 그 합의를 했다고 시뮬레이션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진행한 그런 결과인데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이 관련된 샤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의 레이턴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타냅니다. 이 매트릭스는 어떠한 의미의 크로스샤드도 트랜잭션도 4개의 블록 타임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그 되게 안정적인 레이턴시를 유지하지만은 기존 샤딩 프로토콜은 연쇄되는 이 컨트랙트 호출마다 샤드 간 통신 블록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연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그 전체 시스템에 주입하는 트랜잭션의 초당 발생 횟수를 늘려가면서 측정한 레이턴시인데요. 매트릭스는 기존 샤딩 프로토콜 대비 이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매트릭스 역시 한계점이 명확한데요. 이 크로스샤드 트랜잭션과 연관된 샤드 수 그리고 접근하는 외부 상태 수가 늘어날수록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의 수가 그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처리 과정은 4개 블록 타임 안에 완료될 수 있지만 그 사전 처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이 메시지가 머클 프루프 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 크기가 무겁다는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그 실제 벤치마킹 중 측정되는 시뮬레이션 과정에 메시지 크기를 측정해 보면은 약 3.8KB 정도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매트릭스의 앞으로 로드맵을 소개하는 것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25년도는 이 매트릭스의 크로스샤드 트랜잭션의 시뮬레이션 레이어에 대한 저희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를 진행하였고 그 이를 2PC 레이어와 통합한 POC를 구현 완료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26년도에는 이 기존 샤딩 프로토콜과 벤치마킹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 벤치마크 수행을 통한 저희 POC가 실제로 유의미한지를 확인을 하였으며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저희 디퍼런스 발표까지 완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계획으로는 현재 이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최적화 기법들을 개발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이를 다 통합하여 저희가 만들고자 하였던 가장 최적의 그 크로스샤드 프로토콜인 매트릭스를 이 아카이브에다가 게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본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고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발표를 함께 준비해 주신 팀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샤드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인프라가 되면 굳이 샤드를 쓸 필요가 없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기차하고 호텔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유가 그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복잡한 병렬 그 처리할 때 샤드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더 효과적인 건지.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기술이 효과적이라면 그 기존의 레이어 그 원들이 기존 자기 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댑션이 쉬운지 아니면 하드포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경우 새로운 레이어들만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또한 되게 많이 고민했던 질문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자면은 우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되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데 근데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탈중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그 사용 권한이 그걸 운영하는 회사나 그런 것들로 묶이게 되고 개인이 그냥 저희가 탈중앙성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누구든지 다 그 데이터 센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샤딩이라는 그 기술이 탈중앙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유의미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약간 그 AI 에이전트,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런 되게 단순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에선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그 AI의 발전은 이 샤딩 프로토콜과 결합됐을 때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랑하는, 저희가 고안한 이 매트릭스 프로토콜 자체가 이 좀 기존에 복잡했던 프로토콜을 단순화시킨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샤딩이 적용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점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탈중앙성이 지켜진다는 것과 또 처리량도 늘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AI와 조금 더 합쳐진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시너지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은 네, 이거 만약에 이 샤딩을 도입한다는 것은 좀 획기적인 변화가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기존의 프로토콜들이 이거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그것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전제로 두고 레이어 1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예 이제 거의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굳이 하드 포크를 내지 않고도 그냥 기존 레이어 1들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제가 지금 다음 스텝으로 한 번 더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매트릭스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샤드가 뭔가 페이스마다 계속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샤드를 담당하는 뭐 노드가 뭐 페일리가 났을 때 매트릭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샤드가 계속 뭔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 탈중앙화에 뭔가 침해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네, 오케스트레이션 샤드가 각 스텝마다 관여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POC를 과정에서 저희 가정한 것은 이제 각 샤드들의 합의가 일단 멈추지 않고 계속 동작한다라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오케스트레이션 샤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들의 처리가 모두 다 멈추는 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딩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줄 중 하나가 굳이 이 단일 샤드가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각 샤드가 오케스트레이션 샤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 또한 연구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고도화되진 않아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한계인 것 같고, 또 오케스트레이션 샤드의 탈중앙성 침해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오케스트레이션 샤드 또한 그 다른 샤드와 같이 여러 명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명의 검증자로도 운영되고, 또 그 검증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단일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탈중앙성은 지켜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샤드라는 게 그러면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샤드라는 게 정의가 아직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데 샤드가 늘어갈수록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어떻던가요? 그거는? 네,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샤드가 늘어날수록 그 샤드 각각의 쪼개진 샤드 자체가 각자 독립적으로 합의를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시스템의 검증자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단이 그 수많은 샤드로 쪼개지기 때문에 샤드 수가 늘어날수록
각 샤드에 배정되는 검증자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샤드에 대한 그 보안성이나 아니면 안정성에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점이 일단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이 샤드라는 것 자체가 그 각 샤드마다 전체의 상태를 쪼개서 각 샤드가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더 샤드 수가 늘어난다면은 이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자 했던 이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이라는 것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상태가 더 많은 샤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크로스 샤드일 확률이 당연히 더 쪼개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오버헤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지금 샤딩이 만약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는 우선 그것보다는 그거의 더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 체인 호텔 프로블럼의 효율적인 그런 해결을 하고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분들과 답변해주신 학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